안녕하세요. 시크릿 리더 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를 통한 해킹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공격이 있으신가요? 현대의 핸드폰 사용 방식을 보면은 전화보다도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문자, 카카오톡 같은 거죠. 실제로 요즘 저희 MZ세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말보다도 좀 더 이런 문자 쪽이 좀 친숙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도 그런 부분을 활용합니다. 오히려 전화보다 편해요. 남을 속이기도 쉽고. 그래서 이용하는 공격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싱입니다. 문자와 피싱의 합성어로서 문자 메시지를 송부해서 클릭을 유도한 다음에 소액 결제나 개인정보요,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도 받았던 건데 한번 보시죠. 배달물 예상 배송일입니다. 4월 6일 날이고요. 그 다음 주소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는 문자가 왔어요. 첨부는 전 일반 핸드폰 메시지였어요. 근데 URL이 딱 이런 식으로 옵니다. 누르면은 그대로 연결이 돼요. 누르는 순간 따릉 하면서 이제 3만원 딱 결제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자가 어떻게 오느냐? 지인을 사칭해서 돌잔치 초대합니다, 청장 초대합니다 부터 해가지고 배송 문자. 요즘 택배 안 쓰시는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대출 안내 문자, 별의별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해커들이 여러분들의 정보와 돈을 막 노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클릭 한번 됐다가는 그대로 돈이 날아가 버리죠. 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김미영 팀장님 있잖아요. 그분도 이런 거 하실 거예요. 김미영 팀장입니다. 예. 이제 한 번의 실수로 크진 않지만 작은 돈이 바로 사라지는 그런 문제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스미싱 경우에는 이제 주의하시면 정말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첫 번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으셔야 돼요. 누가 봐도 그냥 URL 형태잖아요. URL 형태. 특히 URL인데 뭐 yo.ra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엄청 짧은 형태. 이렇게 이걸 단축 URL이라고 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하면 뭐 바른손 뭐 해가지고 그런 일반적인 기업들의 이제 서비스에 제공되는 청첩장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단축 URL로 오는 경우에는 기업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냥 단축 링크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링크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해커들이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정상과 비정상은 이것만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악성 URL 탐지 서비스라고 있어요. 바이러스 토탈 같은 거. 거기 URL만 넣어주면은 실제 URL이 피싱이다, 말실수다, 의심스럽다 다 판별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서비스를 일반인이 문자 받을 때마다 쓰느냐? 힘들어요. 매번 이렇게 검사 안 해도 대충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클릭 안 하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지인한테 문자 메시지 왔어요. 문자 메시지 온 경우에 URL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눌렀을 때 인터넷에 연결되는 형태의 파란색에 뭔가 글자가 나타나면은 전화하세요. 전화를 확인하시면 돼요. 지인이 고의적으로 악성 파일, 악성 URL 주소 보내지 않는 이상 전화로 확인하시면 제가 보냈어요, 제가 보내지 않았어요 다 얘기하세요. 진짜 가장 쉽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귀찮아서 연락을 안 하게 되고, 해커는 귀찮으니까 이 사람 연락 안 하겠지, 이런 귀찮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격들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글로벌 모양의 빨간색 지붕 모양의 글로벌 시간이 나타나요. 이거 위험해요, 해외에서 사칭으로 온 거예요 라는 형식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런 표시를 보신 분들은 해외에서 접근하는 경우구나 라고 인지하십니다. 해외에 사시던 분인데 그렇게 연락을 쭉 하시고 지내다가 잠깐 연락이 안 되고 그냥 번호 바뀌었다, 그래서 번호 다시 알려주는 경우는 모를까,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갑자기 딸 이름으로 오면서 엄마 나 바빠, 나 돈 좀 해줘. 갑자기 딸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해외로 나갔을 일 없겠죠.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이런 스미싱이구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존재해요. 스미싱이 기본적으로는 돈 소액 결제를 위주로 노리긴 하는데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이 URL을 누르는 순간에 뭔가 설치를 하려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에 대한 경고를 받으신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정말 확실하게 내가 회사에 있는 회사 그룹이에요. 회사에 쓰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허용하시면 안 돼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이 쓰시면서 이런 일을 쓸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개발자 아니면 직장인에서 직장인 그 회사에서 가이드해서 이거 설치하세요 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이 얘기는 기존의 안드로이드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신뢰할 수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번에 설치 허용했다. 그러면 악성 앱이 설치가 되고 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소액 결제 일어나고 타인 공격하고 그런 악성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문자 한 번에. 그래서 링크를 따라가서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앱을 설치할 거라고 묻는다면 그때라도 취소를 누르셔가지고 막으셔야 돼요. 2차 피해를. 그리고 여러분도 소액 결제 많이 사용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카카오페이라든가 그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건 앱의 자체가 따로 관리하고 비용 처리 따로 관리하는데 이런 경우는 기본적인 소액 결제, URL만 호출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소액 결제 같은 걸 많이 사용 안 하시면 핸드폰 쪽에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연락해가지고 소액 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시면 돼요. 아니면 결제 금액을 정말 최소한으로 한정 짓던가. 보통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24 누르시면은 상담원과 연결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소액 결제 기능 차단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차단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이미 만약 발생을 했다면 그 소액 결제로 사고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신고하셔야 되죠. 경찰서에 해당 내용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준비해서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사 쪽에 사업자에 제출하시면은 피해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해금 환불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원센터 막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ARS 결제 중재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결제 취소 요구를 하세요. 환불 적극적 요구하시면은 그쪽에서 중간에 막 잡고 있고 다 해결해 줍니다. 적극적 요구해줘야 대응해줘요. 이런 증거가 다 있잖아요. 내용 해가지고 크지나 액수라면 다 바로 적극적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가이드나 안내를 또 주실 겁니다. 또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악성 앱이 설치된 케이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상세 방법은 스마트폰 바이러스 편에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미싱 관련해서 알아봤었어요. 그러면 금융정보 및 금전 찰지를 위해서 스미싱 공격의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출처를 알 수 없다면 그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던 지구본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갑자기 URL이 짧은 URL이죠. 발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abc.co.kr 아니면 에로 그 단축 URL 왔다. 바로 클릭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인 것 같아요. 근데 애매해요. 전화 거세요. 다음 확인해서 이거 보낸 거 맞아? 이거 눌러도 돼요? 물어보시면 답변 주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본적인 소액 결제 기능은 차단하시는 방법입니다. 안 쓰시면 굳이 불필요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공격당할 확률을 줄여주신 것도 좋은 대응방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